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18년 필답형 사회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섬유로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없냐? 첫 번째는 꼬임이 끊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법으로는 꼬심이 되겠고요. 자, 추가로 세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작업 높이보다 그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섬유로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의 63조 9항의 섬유로프와 섬유 벨트에 대한 사용 금지 조건이 있고요. 이 63조에는 그 외에도 달기체인과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 있으니까 같이 법령 내용 전체에 비교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은 충전부 방호 조치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전기기계를 사용할 때 접근할 경우에 충전부 방호 조치 사항 세 가지. 자, 첫 번째 내용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폐쇄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폐쇄형 외함의 구조로 충전부를 만들어야 되고요. 충전부의 외함은 폐쇄형으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을 사용하거나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충전부에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부 절연 효과가 있는 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서 감싸야 됩니다. 완전히 덮어 감싼다. 네 번째는 발전소라든지 변전소, 개폐소 등 구분이 되어 있는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야 되겠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출입 금지를 알릴 수 있게끔 위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위험 표시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를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전주위, 철탑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충전부는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절연 효과가 있는 장치로 덮어야 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끔 차단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총 5가지, 복잡하지만 쉽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잘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구조물, 그런 구조물은 첫 번째는 바로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입니다. 20m 이상의 구조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각각 1대4 이상인 구조물이고요. 세 번째는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네 번째는 연면적당 철골량이 평방 50kg, 평방미터당 50kg, 평방미터당 50kg 이상의 구조물입니다.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 용접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구조물은 외압에 대한 내력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 점 유의해서 준비해 주세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추락 방지용 방망의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는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 그 인장 강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1500kg 이상입니다. 1500kg 이상. 단위 조심하시고요.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는 다음 표와 같다. 자, 인장 강도, 방망사의 신품입니다.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그물코의 크기가 10cm
경우에는 매듭이 없는 방망에서는 240kg이고요. 그리고 매듭 방망에서는 200kg입니다. 200kg. 그리고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경우에는 매듭 방망에서는 110kg이고요. 자, 신품은 이렇고 폐기시도 한번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시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경우에는 매듭이 없는 방망에서는 150kg이고 매듭 방망에서는 135kg입니다. 그리고 5cm의 경우에는 매듭이 있는 방망, 매듭 있는 방망에서 60kg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용 방망은 신품과 폐기시 그리고 그물코의 크기가 10cm냐 5cm냐 매듭이 있냐 없냐 각각 정리를 잘 해주세요. 5번 문제는 보일링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문제네요. 자, 보일링 현상 어떤 집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발생이 되느냐 바로 사질토 집안입니다. 사질토. 다른 말을 하자면 모래 집안이죠. 모래 집안에서 어떻게 생기느냐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입니다. 수위, 물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에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치는 거죠. 솟구쳐 오르는 현상, 이른바 모래의 액상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추가로 히빙도 한번 살펴보시죠. 히빙 현상은 보일링 현상과 다르게 어떤 집안이냐? 연질 점토 집안입니다. 연질 점토 집안이고요. 이러한 연질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즉 토합 차이입니다. 토합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이라고 합니다. 히빙. 보일링의 경우에는 사질토 모래 집안에서 물의 높이, 수위 차이라고 했고, 히빙은 연질 점토에서 흙의 중량 차이, 이 점이 다르다는 거 잘 구분해 주세요. 자, 6번은 지게차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2가지는 등 종류가 있습니다. 등, 어떤 등이냐? 전조등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후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헤드가드가 있습니다. 헤드가드. 앞부분에 있는 헤드가드가 있고요. 그리고 백레스트가 있죠. 백레스트. 그래서 정답은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헤드가드와 백레스트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법령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또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조건들 값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입니다.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차량의 넘어짐, 굴러떨어짐, 즉 전도 방지 조치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법으로 가시죠. 암기법은 유지갓이 되겠고요. 하역 운반기계의 전도 방지 첫 번째 유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유도자 배치. 두 번째는 집안의 부동치마입니다. 부동치마를 어떻게 한다? 방지한다. 세 번째는 갓길입니다. 갓길의 붕괴를 역시 방지한다. 이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내용이고요. 추가로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하역이 아니고 건설기계의 전도방지 장치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와 1번부터 3번까지는 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4번에 도로의 폭 유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폭 유지가 추가된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 각각 법조항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171조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는 199조에 나타나 있고 그러한 내용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8번 문제 계속해서 보시죠. 8번 문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춰야 하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둔 경우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되겠고요. 다음 2번째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 이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해요. 그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에는 역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입니다.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사업주가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어떤 경우라고요? 그런 경우는 바로 도급인이 직접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총 합계가 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수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자 수가 15명, 600일의 근로 손실이 생겼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추가 조건은 하루에 9시간씩 270일 근무를 했네요. 다만 연천인율은 2011년에 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풀이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수율입니다. 도수율 구하는 공식은 재해 건수를 연간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강도율입니다. 강도율은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또는 근로손실일수를 역시 도수율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합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을 우리는 강도율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도수율은 재해 건수 몇 건이라고 했죠?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이 재해 건수를 근로 총 시간수는 어떻게 구하죠? 500명이 하루에 9시간씩 270일 근무를 한 거죠. 거기에 100만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도수율, 즉 빈도율은 9.88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강도율은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600일이라고 했습니다.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600을 역시 근로 총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면 0.49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도수율과 강도율 각각 구해봤습니다. 이어서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 교육 내용을 3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특별 교육 내용. 자, 그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방호장치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취급에 관한 내용을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걸고리, 와이어로프, 그리고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에 관한 내용도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특별 교육 내용은 화물의 취급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의 취급,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도 교육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는 신호 방법과 그 신호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공동작업 방법 있죠. 공동작업에 대한 관한 사항도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인양 물건의 위험성, 그리고 물체에 대해서 낙하하거나 비례, 그리고 충돌 재해, 이러한 충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예방에 관한 내용도 역시 특별 교육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인양물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이나 인양 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추가로 특별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특별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번의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령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11번 문제는 하일리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5단계에서 시정책 적용 단계에 대해 적용할 3.2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시정책 적용 단계가 하일리의 5단계죠. 거기서 필요한 3.2, 3.2가 어떤 내용인지 쓰라고 했고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하일리 5단계 무엇이 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 조직 단계고요. 두 번째는 사실의 발견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분석 단계고요. 네 번째는 시정 방법 선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 또는 시정 방법 적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여기 5단계 시정책 적용, 즉 시정 방법 적용에서의 3.2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3.2 뭐가 있죠? 그렇죠. 엔지니어링 있죠. 엔지니어링. 그리고 두 번째는 인포스먼트가 있습니다. 인포스먼트. 세 번째는 에듀케이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2는 한글로 표현하자면 기술이 있고요. 규제나 독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한글로 쓰셔도 좋고 한글로 하면 기술, 규제, 독려, 그리고 교육이 되겠고 영어로 쓰신다면 철자 틀리지 않게끔 주의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하일리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도 잘 전체 과정, 타이틀 이름이라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은 TBM, 툴박스 미팅에 대해 다음과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툴박스 미팅 첫 번째 내용은 소요 시간은 몇 분 정도가 바람직하냐? 10분 이내가 정도가 좋죠. 그래서 10분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인원은 몇 명 이하로 구성하느냐? 역시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TBM의 진행 단계는 첫 번째는 도입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점검 장비 단계가 있습니다. 점검 정비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작업 지시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는 위험 예측 단계가 있습니다. 위험 예측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확인 단계가 있습니다. 자, TBM 진행 단계 다시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단계 도입 단계, 두 번째 단계 점검 정비 단계, 세 번째는 작업 지시 단계, 네 번째는 위험 예측 단계, 다섯 번째 확인이 있다. 그리고 TBM은 소요 시간이 10분 정도의 10명 이상으로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게 TBM이라는 거 잘 정리해 주세요.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은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토사 붕괴 예방 조치 5가지 쓰시오 했습니다. 자, 토사 붕괴 예방 조치 5가지. 첫 번째 내용,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를 계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이 될 경우, 차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변경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잔부스러기나 돌멩이 같은 거죠. 그런 토석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경사면의 하단부에 합성토 등으로 보강을 하는 공법으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저항 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뚝, 여기서 말뚝은 강관이라든지 H형광, 철근 콘크리트를 말하고 이러한 말뚝을 타입해서 때려 박아서 지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토사 붕괴의 예방 조치 5가지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죠. 14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하 작업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경우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측정을 하느냐? 첫 번째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죠. 당연한 내용이죠. 매일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측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스의 누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혹은 정체될 경우, 환기가 안 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죠. 공간에 계속 멈춰 있는 경우,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도 가스 측정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인데
이때 장시간인 경우라는 것은 바로 4시간마다 최소한 4시간 간격, 3시간이 아니고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정도는 반드시 작업 중간에 4시간 간격으로 가스 농도를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스 농도 측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두 번째는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인데 이때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4시간마다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방기와 함께 2018년 필탑형 4회차 건설안전기사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